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밤을 함께하는 밤친구 채널입니다. 이번 주는 잘 보내셨나요? 날씨가 따뜻했다 추워졌다를 반복하는 나날입니다. 저는 오늘은 눈이 내리는 걸 보면서 녹음하고 있습니다. 모두들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잔병치레하지 않도록 각별히 체력에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감사하게도 출판사에서 책을 협찬받아서 영상을 제작합니다. 나비스쿨 출판사의 포지티브 에너지 파워라는 책을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이나 공부, 여러 가지 일들로 너무나 힘들 때 부정적인 감정들을 좀 버리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우리의 온몸을 채우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주는 그런 책입니다. 요즘같이 힘든 날 꼭 필요한 책이기도 하네요. 처음엔 에너지 파워라는 말이 다소 유치하게 느껴지기도 했는데요. 이는 동양에서 말하는 기 혹은 기운 정도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결국 작가는 기운을 충만하게 하고 매일을 살아갈 에너지를 얻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내용이 좀 기니 시간이 있으실 때 한번 날 잡고 몰입해서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의 내면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책의 일부를 읽어드리고요. 뒷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직접 구매하셔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밤도 옆에 있을게요. 그럼 잘 자요. 일에 중독된 상태거나 잠시도 쉴 틈이 없거나 가족과 일 사이에서 허둥대고 있다면 이 책에서 제대로 된 해답을 찾아보자. 만성피로, 근섬유증, 우울증, 불안에 시달리는 사람이라면 안전한 해결책을 찾았음에 안심할 것이다. 이 책은 일렁이는 사회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온 이들을 위해 태어났다. 에너지 뱀파이어의 공격에서 벗어나 활기찬 삶을 가꾸고 싶다면 이 책이 정답이다. 우리 모두에겐 좋은 에너지를 소유할 자격이 있다. 지금 우리는 폭력과 이기심, 변덕스러운 경제 상황, 질병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살아간다. 동시에 사랑과 기적과 치유의 세계에 속해 있기도 하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모두 거대한 에너지장의 일부다. 에너지장은 긍정적인 에너지와 부정적인 에너지로 이루어지며 개인과 세상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발휘한다. 이 책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지키고 부정적인 에너지를 몰아내는 방법으로 가득하다. 제대로 익힌다면 평화와 생존을 지켜낼 수 있다. 헬렌 켈러가 이런 말을 남겼다. 운명 앞에서 변화를 똑바로 바라보고 자유로운 영혼으로 나아가세요. 그것이 바로 패배하지 않는 힘입니다. 이 책은 보이지 않는 세계로 당신을 안내한다. 에너지를 새롭게 인식하고 사라진 에너지를 되찾는 방법도 알려줄 것이다. 잘 먹고 잘 자고 제대로 운동한다면 에너지가 생긴다는 걸 다들 알고 있다. 하지만 감각으로는 알아챌 수 없는 복잡한 에너지장이 전방위적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 중력이나 자기장을 떠올려보자. 초등학교 과학 시간에 쇠붙이가 자석 쪽으로 끌려가는 현상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에너지장도 기운을 내뿜는다. 음식, 친구, 사회 문제처럼 우리가 마주치는 모든 것이 에너지장, 즉 기운을 발산한다. 기운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에너지에 의해 또렷하게 드러난다. 가슴이 두근거린다. 두렵다. 흥분된다와 같이 우리가 신체적, 감정적, 성적 표현이라고 여기는 것들 모두 잠재적 에너지의 다른 표현이다. 이것을 알면 쉽게 녹초가 되는 예민한 사람도 에너지를 빼앗기는 반복적인 삶에서 벗어나 활기찬 생활을 해나갈 수 있다. 에너지 치유법을 통해 당신은 보이지 않는 영역에 접근할 수 있다. 에너지는
더 이상 불확실한 현상이 아니다. 에너지를 분석하면 자신을 위해 작용하게 할 수 있다. 에너지가 지닌 긍정적 특성과 부정적 특성을 이해하고 건강과 기분에 미치는 영향력도 알아보자. 앞으로 우리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삶의 원동력으로 삼는 법을 배울 것이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만드는 내면의 힘인 연민, 용기, 용서, 신뢰도 얻을 수 있다. 또한 용기를 주는 친구, 창조적인 직업, 웃을 수 있는 여유, 활력이 넘치는 성생활 같은 외적인 힘도 얻게 될 것이다. 긍정적인 에너지는 이 세상을 향한 감사, 용서할 수 있는 능력, 평화로운 사회를 향한 열정에서 나온다. 마치 음식이나 산소처럼 이들 모두가 생명을 유지하는 핵심이다. 부정적인 에너지를 몰아내는 기술도 존재한다. 이런 에너지는 몸과 마음을 약하게 만들고 질병을 일으킨다. 부정적인 에너지는 두려움, 자기혐오, 분노, 수치심 속에서도 자라난다. 이런 감정은 자신에게 가하는 감정적 테러다. 부정적인 에너지를 찾아내어 치유하지 않으면 곧 생명력이 사라진다. 사회적, 정치적 영역에서도 파괴되어 버린다. 국가 차원에서 부정적인 에너지에 반드시 대처해야 하는 이유다. 국제적인 테러, 인종차별, 범세계적 공해, 여성의 인권 침해가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 악의를 지니고 타인을 대하는 사람, 짜증스러운 교통 상황, 직장에서 번번이 일어나는 성희롱, 너무나 빨리 발전하는 기술에 대한 무기력감을 버려두기엔 이미 문제가 커져버렸다. 원인은 각자 다를 수 있지만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우리를 공격하는 요소를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 오프라 윈프리는 말했다. TV도 고유의 에너지장을 갖고 있어요. 에너지를 보내기도 하지만 받아들이기도 하지요. 우리가 그 흐름을 읽어야만 해요. 당신을 쇠약하게 만드는 영향력을 확실하게 제거하자. 피할 수 없다면 방법을 찾아야 한다. 부정적인 에너지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익혀야 비로소 생명력을 지켜낼 수 있다. 긍정적인 에너지는 받아들이고 부정적인 에너지는 싫다라고 과감하게 말할 수 있을 때 충만한 에너지와 낙천성이 당신의 것이 된다. 에너지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나도 잘 알고 있다. 맨해튼과 몬테나를 오가며 강연을 해야 할지 오랫동안 망설였다. 녹초가 된 채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쓰러지는 삶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기회를 포기하기 힘들었다. 대가를 톡톡히 치렀지만 에너지를 잃고 회복하는 일을 반복하여 계속 달렸다. 나를 사로잡은 강렬한 에너지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나의 고민이 여기에 있다. 나는 전적으로 직관을 믿는다. 하지만 최근 들어 사각지대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직관을 믿고 에너지가 충만한 상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른 이들을 돕는 데 성공했지만 정작 나 자신의 에너지 위기를 알리는 경고는 고집스럽게 무시했기 때문이다. 에너지에 대해 잘 안다고 자부하지만 사실 내 심신은 참혹한 상태였다. 피로의 뿌리가 너무 깊었다. 이 책을 쓰는 과정에서 스스로에게 약속했다. 앞으로 절대 열정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지 않겠다고. 그동안 내가 걸어온 일은 말했던 그대로다. 나는 굳이 힘들게 살아가는 편이다. 차근차근 발걸음으로 옮기다가 넘어질 때도 있지만 몸을 일으켜 다시 걷는다. 벽에 부딪힐 때마다 나는 좀 더 지혜롭고 자유로워진다. 도전은 삶을 소중하고 사랑스럽게 만든다. 에너지로 가득한 상태라는 걸 당연하게 여기던 시절이 있었다. 누구나 그렇듯 말이다. 바닥난 에너지를 다시 회복했을 때 완전히 새로 태어난 느낌이었다. 당신이 겪는 에너지 위기가 얼마나 심각하든 간에 이 프로그램이 알려줄 것이다. 에너지를 신성하게 대하는 방법을. 최고의 상태로 에너지를 유지하는 건
정말 황홀한 느낌이다. 당신도 곧 알게 될 것이다. 에너지는 상상 이상으로 놀랍고 신비로우며 관능적이다. 서구 문화권에서는 잠재적인 에너지를 이해하기 힘든 신비한 대상으로 여기곤 한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인식이다. 수없이 많은 치유의 역사 속에 에너지가 중심이 되어 왔기 때문이다. 잠재적 에너지는 방 안의 코끼리 이야기에 비유할 수 있다. 눈앞에 있지만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의학에서는 잠재적 에너지를 기로 표현한다. 하와이 원주민은 마나, 인도 전통 이야기인 아유르베다는 프라나, 아메리칸 인디언은 니, 아프리카 샤먼은 눔이라 말한다. 미국의 과학자들은 생체장, 그 숫자가 점점 늘고 있는 변종 물리학자와 생물학자는 형태장으로 지칭한다. 호주 원주민들은 잠재적 에너지 소유자가 치유의 능력을 지녔고 텔레파시로 의사소통을 한다고 믿는다. 많이 늦어지긴 했지만 이제 과학 분야에서도 에너지의 존재를 인정하기 시작했다. 잘 알려진 아인슈타인의 공식, E는 mc 제곱이 말하듯 에너지와 질량은 서로 교환이 가능하다. 과학자들은 상대성 이론에 근거해 개인의 건강을 추론하기 시작했다. 에너지 치유법은 우리의 몸과 정신, 균형이 질병을 예방하는 데 중요하다는 사실을 담고 있다. 잠재적 에너지 구조가 아직 완벽하게 밝혀진 건 아니지만 광자 방출과 전자계 해독에 관한 보고 사례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가장 획기적인 것은 케임브리지 대학의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의 블랙홀 이론이다. 그의 이론에 따르면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은 거대한 두 에너지 경계의 얇은 막 위에 놓여 있다. 3차원에 묶인 인식 능력 탓에 우리는 이 영역을 알아보지 못한다. 미국 국립보건연구소가 에너지 치료에 연구비를 지원한다는 반가운 소식도 들린다. 불면증을 완화하는 요가의 효과부터 암 치료의 보조수단으로서 기공의 가능성까지 온갖 연구가 지원 대상이다. 접촉 치료는 이미 그 효용을 인정받았다. 상처를 치유하고 면역 반응을 높이며 고통을 줄인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뉴욕의 콜롬비아 장로병원은 심장 수술을 할 때 에너지 치료사가 함께한다. 가장 놀라운 것은 원격 치료다. 먼 곳에서 잠재적 에너지를 보내 식물과 인간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전하는 것으로 과학적인 효과가 입증되었다. 타임과 웨스턴 저널 오브 메디슨에 이 에너지 치료에 관한 연구 결과가 실린 뒤 관심이 부쩍 커졌다. 원격 치료를 통해 말기 에이즈 환자의 증상이 완화된 사례도 여러 차례 보고되었다. 인간에게 이로움을 주는 에너지 탐구는 이미 시작되었다. 이 사실에 무척 설렌다. 나를 찾아와 상담을 부탁하는 사람들도 처음엔 잠재적 에너지를 쉽게 믿지 못한다. 그들을 충분히 이해한다. 낯선 개념을 덜컥 받아들이는 건 절대로 쉽지 않다. 에너지에 관한 서적을 살피면서 생소한 용어가 여러 등장하는 걸 보면서 나도 당황스러운 기분이 들었다. 과학 분야에서 사용하는 전문 용어나 심리학 용어에 의해 애매한 의미로 바뀌어 있거나 낯선 한의학 용어도 자주 등장했다. 정신의 가장 위대한 임무는 본 것을 그대로 말하는 것이다. 수필가 존 러스킨의 말처럼 내가 올바른 번역자가 되기로 했다. 에너지를 쉽게 이해할 방법은 내담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이때 거부감을 줄 수 있는 전문 용어는 쓰지 않는다. 기나 오라 대신 잠재적 에너지를 즐겨 사용하는 시기다. 현대의학의 심리치료 범위는 사실 너무 협소하다. 마치 좁디 좁은 방에 갇힌 느낌이다. 에너지 치유법을 위해 내담자들을 만날 때 제일 먼저 알려주는 것은 직관에 대한 것에
에너지장을 감지하는 법이다. 그런 다음 에너지와 관련된 생활 방식을 꼼꼼하게 살피도록 한다. 사람, 장소, 날씨, 음식, 소음, 영화, 냄새 등 다양한 환경에서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지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이다. 일상에서 환경과 주고받는 상호작용에 주목하고 평온과 동요를 가져오는 원인을 깨닫도록 훈련한다. 부정적인 에너지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고 원치 않는 말과 행동을 개선하는 방법을 가르쳐준다. 정신의학자이자 에너지 치유사로서 나는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지 능력을 제대로 바라보려 애쓴다. 고통스러울 정도로 에너지에 민감한 사람이 존재감을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알고 있기 때문이다. 지나칠 정도로 수줍어하는 화가를 상담실에서 마주한 적이 있다. 그녀는 사냥개처럼 예민한 후각 탓에 어디에 가든 고통을 받았다. 모든 냄새가 코를 찌르는 것처럼 그녀를 괴롭혔기 때문이다. 밀려드는 냄새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그녀는 과도한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었다. 그리고 민감한 후각을 무척 부끄럽게 여겼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대응책을 모색했다. 직설적인 표현을 무척 힘들어하던 그녀는 친구들에게 향수를 뿌리지 말아달라고 부탁할 수 있었다. 남자친구에게는 자주 양치질을 해달라고 말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 생각 외로 사람들은 호의적인 반응을 보여주었고 덕분에 그녀는 방어에 소비되던 에너지를 아낄 수 있었다. 현재의 의료 시스템은 잠재적 에너지에 영향력을 고려하지 않기에 많은 환자가 고통에 시달린다. 몇 년 동안 이 의사 저 의사를 찾아다니다가 별다른 결과를 얻지 못한다. 이런 사람들에게 에너지 치유법은 잃어버렸던 퍼즐 조각과 같다. 에너지에 관해 알게 되는 순간 건강을 되찾는 기적의 문으로 들어설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로 가득한 복잡한 쇼핑센터에는 수많은 에너지장이 교차하는 곳이다. 이런 곳을 견디지 못하는 광장공포증 환자들이 마음의 방패를 세우는 법을 익히면 신경안정제 없이도 일상생활을 해나갈 수 있다. 자신을 힘겹게 하는 에너지로부터 스스로 보호하려고 충동적인 폭식을 반복하던 사람도 에너지 치유법의 도움을 받았다. 부정적인 에너지를 흡수하지 않는 방법을 터득한 뒤 갑자기 불어난 수십 킬로그램의 몸무게가 줄어들기 시작했다. 건강염려증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겐 타인의 병을 흡수하지 않도록 센터링, 즉 마음의 중심 잡기 훈련을 처방했다. 에너지를 살펴야 제대로 된 대응책을 마련해 증상을 치유할 수 있다. 우리에겐 각자 고유의 에너지 성향이 있다. 도움이 되는 성향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본능적으로 에너지를 처리하는 자신만의 방식을 알아보자. 지성인의 경우 대개 에너지를 붙잡아둔다. 반대로 직관적인 공감자는 에너지를 지나치게 발산한다. 모든 사람이 부족함과 안정감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어 편안한 삶을 누리도록 돕는 것이 나의 목표다. 당신의 에너지 성향은 어떠한가? 혹시 나와 같을지도 모른다. 나는 직관적인 공감자다. 너무 민감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타인의 에너지를 흡수하고 그로 인해 자신의 에너지를 소진한다. 이런 사람들은 대개 세상과 단절된 삶을 선택한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과도한 부담을 견딜 수 없기 때문이다. 에너지 치유법을 통해 그들은 직관적인 공감이 만성피로, 성기능장애, 비만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닫는다. 직관적 공감자는 타인에게 벌어진 감정적 변화나 신체적 상황에 비정상적으로 몰입한다. 그리고 나와 남을 구별하지 못한다. 맞아서 바닥에 넘어졌는데도 무엇이 나를 공격하게 했는지 모르는 것이다. 나한테도 매번 그런 일이 벌어졌다. 쇼핑을 좋아하는 어머니는 어린 나를 데리고 복잡한 쇼핑센터에서 자주 방문하곤 했다. 그 장소는 매번 나를 힘들게 했다.
집에 도착할 무렵이 되면 나는 온몸에 힘이 빠진 채 우울해졌다. 그러다가 꼭 병이 났다. 당황스러운 마음에 내 상태를 말하면 어머니는 매번 이렇게 말했다. 괜찮아질 거야. 네가 남들보다 조금 예민해서 그런 거란다. 어머니는 나를 몹시 사랑했다. 일부러 매정하게 굴기 위해 그런 말을 한 건 아니었다. 부모님은 두 분 다 의사셨지만 복잡한 장소가 직관적 공감자를 짓누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훗날 나는 직관과 의학의 융합을 통해 자신을 치유할 수 있었다.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이 진리인 셈이다. 지나치게 예민하다는 말을 일평생 들었다면 당신은 직관적 공감자일 가능성이 크다. 그럴 때는 공감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고통에서 벗어나는 힘이 된다. 더 나아가 부담을 자산으로 바꿀 수도 있다. 타인의 불행을 떠맡지 않게 된 뒤 나의 공감 능력은 소중한 재능이 되었다. 마음의 중심을 잡고 타인에게 반응하면 공감은 살아있다는 느낌, 타인에 대한 연민으로 발전한다. 이성적으로 세상을 보는 균형 감각도 기를 수 있다. 이런 특별하고도 일상적인 방법을 당신이 익힐 수 있도록 내가 기꺼이 도울 것이다. 이 책에 담긴 포지티브 에너지 프로그램은 정신의학 분야에서 오랜 시간 쌓아온 에너지 치유법을 토대로 한다. 에너지가 지닌 힘을 최대로 활용하면 생명을 구할 수 있음을 난 잘 알고 있다. 처방 1. 직관을 깨워 생명의 힘을 되찾는 법.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비결이 여기에 있다. 에너지와 창조, 존재와 흐름에 관한 비밀을 만나보자. 이들의 관계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면 좋은 에너지를 끌어내고 나쁜 에너지를 없앨 방법을 알게 된다. 직관은 당신을 흥미진진한 세계로 이끈다. 도시의 눈부신 밤 풍경, 청명한 공기를 가르는 색소폰 소리, 경기장에서 터져나오는 함성을 떠올려보라. 우리는 다양한 에너지에 휩싸여 살지만 대부분 느끼지 못한 채 그냥 지나쳐 버린다. 지금부터 에너지를 알아채고 직관을 깨우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내 환자였던 로라는 직관 덕분에 생명을 구했다. 열정적인 수학 교사인 그녀는 어느 날 귓속에서 울리는 낯선 소리를 알아챘다. 의사는 그저 편두통이라는 진단을 내렸지만 그녀는 누군가가 자신에게 크게 소리치고 있다고 느꼈다. 몸의 한 부분이 고장났다는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말이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그 소음이 직접적인 경고임을 깨달았다. 그녀는 다시 검사를 받았고 뇌동맥이 막혀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의사가 말했다. 뇌졸중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 다행입니다. 자칫하면 목숨을 잃었을 거예요. 어서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로라는 잠시 겁에 질렸지만 곧 안도했다. 해결책을 찾아냈다는 사실에 마음이 편안해진 것이다. 즉시 수술이 이루어진 덕분에 그녀는 무사할 수 있었다. 이처럼 직관은 때때로 우리의 목숨을 구한다. 훈련하면 당신도 직관을 키울 수 있다. 마음을 기울여 직관이 건네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보자. 우리 내부에서 변화가 시작된다. 화려한 겉모습에 눈을 빼앗겨 직관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 직관은 생명과 곧바로 연결되며 건강과 행복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에너지 언어이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런 근본적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직관을 종종 무시하곤 한다. 직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에너지에 가깝게 다가갈 수 있다. 우리를 둘러싼 모든 에너지를 직관은 미묘하게 알아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는지, 어디에 가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두 직관을 발달시키는 정보가 된다. 30년 동안 대형 트럭을 몰아온 글로리아는 이렇게 말한다. 도로 위에서 누군가가 짜증을 낼 때 발생하는 부정적인 에너지를 나는 곧바로 알아챌 수 있어요. 강력계 형사인 자넷은 설명한다.
나는 종종 끔찍한 범죄 현장과 마주쳐요. 하지만 내게 흘러들어오는 나쁜 에너지를 차단하면 감정적인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 일하든 직관으로 에너지를 아낄 수 있다면 여러모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제부터 직관을 키울 방법들을 알아보자. 직관을 발달시키는 첫 번째 방법은 내가 꾸려가는 삶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것이다. 스파이가 되었다고 상상해보자. 당신의 임무는 생활과 자신이 얼마나 조화를 이루는지 알아채는 것이다. 직관은 에너지의 접근에 엑스레이를 찢듯이 우리에게 해로운 관계를 밝혀낸다. 당신이 얼마나 지친 상태인지, 왜 열심히 일해도 보답받지 못하는지에 대해 알아낸다. 어쨌거나 직관은 항상 진실만을 말한다. 수많은 생각 아래 직관은 조용히 맑은 눈을 뜨고 있다. 가만히 느껴보자. 내면에서 문득 무언가가 느껴질 때, 소름이 돋거나 눈앞이 번쩍일 때 에너지가 채워지거나 빠져나간다. 물론 직관도 두 가지 특성을 가진다. 긍정적인 직관과 부정적인 직관이 모두 존재하는 것이다. 생동감이 차오르며 머리가 맑아지고 해로운 일에 관해 두려움이 사라지면 긍정적인 직관의 신호다. 몸 위로 무언가가 기어다니는 느낌이나 계약이 깨질 것 같은 느낌의 기운이 빠진다면 부정적인 직관일 가능성이 크다. 이 책을 끝까지 읽어갈 무렵 당신은 자신의 에너지 반응을 직관적으로 알아채는 습관을 지니게 될 것이다. 귀여운 애완동물을 발견했을 때, 떠오르는 밝은 달을 바라볼 때, 홀로 집중해서 글을 쓸 때 에너지가 확 차오르는 느낌이 들 수 있다. 지나치게 기름진 음식을 먹을 때나 수다스러운 사람을 떠올릴 때, 혹은 가까운 이의 장례식에 참석했을 때 줄어드는 에너지를 느낄 수도 있다. 특별한 울림을 통해 에너지의 변화를 알아채면 인간관계나 건강상태, 업무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바람직한 변화를 시도할 수 있다. 에너지를 느끼는 것은 직관이 주는 소중한 선물이다. 색깔을 구별하는 것처럼 직관을 통해 우리는 좋은 에너지와 나쁜 에너지를 알아챌 수 있다. 이 책의 주제인 에너지 치유법은 다음 두 가지 사실에 바탕을 두고 있다. 첫째, 인간의 몸과 마음은 에너지로 이루어진 잠재적인 시스템이다. 둘째, 건강은 균형에 좌우되며 직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균형을 찾을 수 있다. 특히 사람들이 뿜어내는 에너지를 느끼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 건강과 기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에너지를 읽는 법을 터득하면 누가 위안을 주고 누가 에너지를 빼앗는지 쉽게 판단할 수 있다. 내 안에 에너지가 있다는 사실은 무척 흥미로운 발견이다. 사람들은 다들 또렷한 에너지를 뿜어낸다. 새로운 모임에서 마음이 끌리는 사람을 발견했던 경험이 누구나 한 번쯤은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이 설사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그곳의 공기가 맑아진 느낌이 든다면 그가 좋은 에너지를 뿜어낸다고 믿어도 좋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마치 유독가스처럼 나쁜 에너지를 내뿜곤 한다. 이런 사람들과 자주 마주치면 부정적인 감정이 마음속에 뿌리내려 기쁨이 들어설 자리가 사라진다. 에너지 치유법에 익숙해지면 이런 나쁜 얘기들을 좋은 에너지로 바꿀 수 있다. 내 안에서 부정적인 에너지가 느껴질 때 스스로를 탓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땐 자신에게 좀 더 너그러워지자. 우리는 다들 미완성의 작품이다. 변화와 성장의 가능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걸 일찌감치 깨닫도록 하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많은 사람과 마주친다. 그들의 에너지를 알아채는 것은 그래서 중요하다. 좋은 에너지를 뿜어내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사랑과 위로의 느낌을 갖고 있다. 그들과 함께 있으면 직관적인 인도감이 느껴지고 편안한 마음이 든다. 덩달아 나의 에너지도 좋은 빛깔로 물든다. 반면에 나쁜 에너지를 뿜어내는 사람은 속박과 비난의 느낌을 준다.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불안해지고
긴장도 커진다. 이런 사람과는 얼른 떨어지는 게 상책이다. 나의 에너지가 사라져 몸이 아플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람이 뿜어내는 에너지는 좋은 외모와 지성, 지능 및 대화 수준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만약 어떤 사람이 당신의 에너지를 공격하는 느낌이 들면 즉시 자리를 뜨도록 하자. 눈에 보이는 겉모습보다 본능적인 직관으로 편안함이 느껴지는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하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인간의 선한 면을 믿는 것이다. 자신과 타인을 사랑스러운 눈길로 바라보도록 하자. 스스로의 직관을 믿고 영혼의 주포수가 맞는 사람을 찾아 나서자. 그렇게 하다 보면 겉만 번드르르한 관계를 정리해 나갈 수 있다. 만약 견디기 힘든 사람과 어쩔 수 없이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한다면 이 방법을 써보자. 부정적인 감정을 자극하지 말고 공통점을 찾아보는 것이다. 삶을 대하는 태도는 에너지로 고스란히 드러난다. 마음을 열고 주변 사람을 대하며 직관에 진실하게 반응해보자. 곧 내 안에서 좋은 에너지가 자라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처방 2. 영혼을 풍요롭게 하는 법. 우리 손끝에서 에너지가 샘솟는다고 상상해보자. 그 안에 발전소가 들어있는 것처럼 말이다. 나는 당신과 그런 경험을 나누고 싶다. 영혼이 풍요로워지면 몸속에서 에너지가 저절로 피어오른다. 얼핏 들으면 거창해 보이지만 사실 아주 간단한 방법만으로 이런 일이 가능하다. 바로 사랑하는 것이다. 누가 뭐래도 사랑은 전 우주를 아우르는 에너지의 원천이다. 에너지 치유법은 영혼의 에너지를 바탕으로 삼는다. 하지만 현대의학은 이런 사실을 종종 무시하곤 한다. 지적인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예전에 똑똑한 경제 전문가와 사귄 적이 있다. 데이트를 하다가 영혼에 관한 화제를 꺼냈는데 그 사람의 표정이 이상해지더니 그 후로 연락이 끊어져 버렸다. 사실 정신과 의사는 영혼을 치료하는 사람이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단점이 들킬까봐 두려워 정신의학을 멀리하곤 한다. 그러나 우리 내면의 생명력은 영혼에서 배어나온 에너지로 아름다운 불꽃을 만든다.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영혼의 에너지를 고양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훈련을 통해 영혼의 에너지를 발전하기 위해서는 일단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고 편안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 그런 다음 커다란 힘에 마음을 열면 된다. 이런 훈련을 반복하면 근시안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더 큰 나를 찾을 수 있다. 에너지의 원천인 사랑으로 향하는 길에 제한은 없다. 종교와 명상, 자연과의 교감이 마음속에 존재하는 조용한 장소로 우리를 이끈다. 여러 성각자가 남긴 영혼에 관한 언급을 살펴보자. 영혼이란 완벽함에 집중하는 것이며 서로 연결된 생생한 느낌이다. 웬디 에구요크 나카오, 불교 승려. 차별 없는 사랑이 영혼이다. 이를 통해 즐겁고 활기찬 삶을 살 수 있다. 돈 싱어, 유대교 랍비. 호흡 수련과 금식을 하면 의식이 맑아져서 신의 에너지에 가까워진다. 네비트 어진, 이슬람교 수행자. 가톨릭 교회의 의식은 영혼을 신에게 집중시켜 나를 강하게 만든다. 제임스 신부, 베네딕트 회 수사. 우리에겐 영혼의 에너지를 소화하는 기관이 존재한다. 마치 몸속의 내장기관처럼 필요 없는 에너지는 배출하고 도움이 되는 에너지는 남겨놓는다. 영혼의 소화불량이 일어난다면 아주 끔찍할 것이다. 조단 홉슨, 14세 소녀. 신은 나에게 에너지와 기적을 함께 선사했다. 1938년을 잊을 수 없다. 나치 포로 수용소에서 남편이 살아 돌아온 해다. 엘스 조셉, 100세 노인. 팝콘이 바로 우리 신이다. 웨이비 그레이비, 광대. 영혼의 에너지를 찾는 방법에 정답은 없다. 사람들이 건네는 이야기에 혼란스러워 할 필요도 없다. 스스로를 믿고 마음을 열기만 하면 된다. 에너지가 영혼과 연결된 순간
즉시 알아챌 수 있을 것이다. 아래의 5가지 길잡이를 기억한다면 영혼의 에너지를 찾는 여정이 조금 더 쉬워질 것이다. 길잡이 1. 언제든 궁금해하라. 영혼과 에너지에 관해 의문이 생긴다면 언제든 당당하게 그 사실을 밝혀라. 겉으론 완벽해 보이는 방법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미사여구는 제쳐두고 스스로의 마음에 귀를 기울여라. 내게 잘 맞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다. 길잡이 2. 책을 가까이 하라. 우리는 책을 통해 영혼과 신, 우주, 거친 바다에 연결될 수 있다. 윌리엄 제임스의 저술부터 달라이라마의 책들까지 수많은 서적이 우리를 돕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책을 읽다가 영혼에 관해 강한 호기심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상관없다. 영혼에 도달하는 길에는 수많은 갈래가 있으니. 길잡이 3. 좋은 에너지에 다가가라. 마음이 끌리는 곳에 에너지가 있다. 가슴이 따스하고 편안한 느낌이 들며 직관이 맑아진다면 제대로 된 방법을 찾은 것이다. 명상을 하다 보면 가슴 한가운데서 따뜻한 기운이 느껴지거나 정수리 부분이 열리는 느낌이 들 수 있다. 그런 느낌을 쉽게 받지 못해도 괜찮다. 훈련을 계속하다 보면 차츰 에너지의 양이 늘어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어떨 땐 그 양이 넘치게 많고 어떨 땐 매우 희박하다.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최고의 순간이 다가올 때도 연결이 느껴지지 않을 때도 걱정하지 말자. 훈련을 계속하다 보면 어느새 큰 에너지와 사랑이 느껴질 것이다. 길잡이 4. 나쁜 에너지를 구별하라. 아무런 에너지도 감지되지 않거나 부정적인 에너지가 느껴진다면 영혼과 연결되지 못한 것이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종교적인 방식을 강요한다 해도 쉽게 따르지 말자. 내게 맞지 않는 것이면 무엇을 해도 소용없다. 직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나쁜 에너지를 쉽게 구별할 수 있다. 길잡이 5. 거부감을 정직하게 표현하라. 솔직한 표현은 언제나 중요하다. 영혼에 다가가는 훈련을 할 때 나는 사람들에게 느끼는 대로 말하라고 권한다. 자신의 길을 찾기 위해 이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 번은 피로에 지친 증권사 직원을 상담한 적이 있다. 그녀가 부모님에 관한 이야기를 꺼냈다. 그분들은 온갖 종교에 관심이 많았다. 그녀도 덩달아 갖가지 경험을 했다. 덕분에 영혼이나 에너지라는 말에 질색하게 되었다. 에너지 치유법을 시작할 때 그녀가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도록 도왔다. 그런 다음 가장 간단한 방법을 알려주었다. 조금 뒤에 설명할 가슴 중심 명상이다. 이 방법을 통해 그녀는 활력을 되찾을 수 있었다. 영혼을 풍요롭게 하는 훈련을 할 때 사람들은 종종 두려워한다. 에너지를 찾아내지 못할까봐 걱정되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 있다. 신은 당신의 어깨를 살며시 두드리고 간다. 가랑비가 결국 옷을 적시는 법이다. 꾸준히 하는 것이 언제나 정답이다. 처방 3. 에너지로 몸매를 되찾는 법. 리즈는 알라바마 교도소에서 사형수를 담당하는 일을 맡고 있다. 지난 5년간 리즈는 끊임없이 다이어트를 했고 안타깝게도 매번 실패했다. 심각하게 살이 찐 상태로 그녀는 에너지 워크숍에 왔다. 도넛을 먹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애를 써서 잠깐 몸무게가 줄어도 곧 제자리로 돌아가 버려요. 폭식은 에너지 때문에 생기는 증상이다. 리즈가 끊임없이 음식을 먹은 건 자신을 보호하려는 무의식적 행동이다. 알라바마 교도소는 미국 내에서도 잔혹한 범죄자가 모인 곳으로 악명이 높다. 살인자가 뿜어내는 절망적인 에너지가 스며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그녀는 에너지를 모두 써버렸다. 그 에너지를 채우기 위해 폭식을 했던 것이다. 즉,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었다. 살이 찌는 원인을 알게 된 리즈는 곧바로 음식 조절법과
나쁜 에너지 방어법을 훈련했다. 그리고 얼마 뒤 에너지 불균형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리즈와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에너지 불균형을 알아채지 못하고 심각한 과식으로 자신을 몰아가는 것이다. 에너지의 영향력을 깨닫게 되면 이런 문제는 생각보다 쉽게 해결된다. 지금까지 수많은 다이어트에 실패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내면의 에너지를 다스리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아보자. 일반적인 체중 조절 프로그램의 문제점은 에너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특히 나쁜 에너지에 대항하는 에너지 방어형 과식의 경우 심리적 허기를 불러일으키는 원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만성적인 폭식에 시달리는 사람들 가운데 직관적인 공감자가 많다. 리즈도 그랬다. 직관적인 공감자를 가려내는 질문에 그녀는 모두 그렇다고 대답했다. 되게 이런 타입의 사람들이 쉽게 살이 찌는데 나쁜 에너지를 막아낼 보호층이 필요해서다. 에너지 방어형 폭식에 시달리고 있다면 다음 방법이 도움이 될 것이다. 나쁜 기운에 노출된 적이 있었는지 떠올려보자. 끊임없이 수다를 늘어놓는 이웃사람과 마주쳤다거나 공항 검색대에서 갑자기 경고음이 울렸다거나 오랜만에 만난 엄마가 듣기 싫은 잔소리를 퍼부었다거나 하는 것들 말이다. 이 모든 게 별일 아니라고 여기지 말자. 주변의 영향을 잘 받는 사람에겐 사소한 일도 치명적인 사건이 될 수 있다. 만약 이런 일을 당했더라도 당황하지 말자. 원인과 결과를 제대로 파악하면 된다. 기억하자. 나쁜 에너지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 방금 겪었던 일에서 되도록 빨리 벗어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해결책이다. 잠시 멈추는 것만으로도 나쁜 에너지를 몰아내는데 큰 효과가 있다. 하던 일을 멈추고 딱 5분만 쉬어보자. 천천히 숨을 들이마신 뒤 다시 내쉰다. 호흡은 좋은 에너지를 채우고 나쁜 에너지를 내쫓는다. 나쁜 에너지가 내면으로 들어올 때 전기 충격을 받은 듯 찌릿한 느낌이 드는 사람도 있다. 몸의 약한 부분에서 불쾌한 느낌이 든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써보자. 이때 눈이 보이는 것처럼 생생하게 떠올리는 것이 효과가 크다. 일단 호흡을 하면서 빛을 들이마신다고 상상하자. 허파를 통해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것과 흡사하다. 호흡을 통해 빛을 들이마시고 스트레스를 내뱉을 수 있다. 숨을 들이쉴 땐 활력이 들어오고 숨을 내쉴 땐 두려움이 배출된다. 허리에 있는 척추 사이의 공간을 통해 나쁜 에너지가 나가는 광경을 머릿속에 그려보자. 이런 과정을 수행하며 해로운 에너지를 내뱉고 우리 몸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 웬만한 노력으로도 음식에 대한 욕심을 멈출 수 없다면 기도를 해보자. 단 몇 분이라도 조용한 곳에 머물며 마음을 다하면 도움이 된다. 천천히 숨을 쉬면서 의식을 가슴에 둔다. 스스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자연스레 스며 나올 것이다. 폭식을 멈추는 것이 불가능하게 여겨질 수도 있다. 괜찮다. 마음을 편하게 먹고 내가 지닌 원대한 힘을 바라보며 기도하자. 음식을 향해 휘몰아치는 폭풍우와 같은 욕구를 가져다 달라고 말하는 것이다. 간단하지만 진심 어린 이 기도가 폭식을 멈추게 할 강력한 에너지원이 되어줄 것이다. 목욕은 피로를 풀어주고 나쁜 감정을 흘려보내도록 돕는다. 물속에 몸을 담그면 나쁜 에너지를 빨리 털어낼 수 있다. 긴장을 풀어주고 에너지를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물의 역할이다. 욕조에 몸을 담그는 게 힘들다면서 간단하게 샤워를 하는 것만으로도 에너지가 한층 맑아진다. 처방 4. 나쁜 감정을 몰아내는 법. 감정은 에너지의 또 다른 표현이다. 부정적인 것이든 긍정적인 것이든 감정에는 상당한 생명력이 담겨 있다. 의과대학에서 가르치는 감정은 극히 일부분이다. 쏟아지는 기쁨, 강렬한 분노, 안타까움과 반항심처럼 감정은 우리를 들뜨게 하거나 혼란스럽게 만든다.
용감한 사람들은 부정적인 감정을 곧잘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꾸어낸다. 하지만 감정에 압도당하는 사람도 많다.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두려움을 이기는 용기가 필요하다. 가슴 한가운데, 즉 명치라고 불리는 부분에 감정의 수뇌부가 존재한다. 우리의 기분에 따라 그곳에서 긍정적인 에너지나 부정적인 에너지가 만들어진다. 마음이 편안하다고 느낄 때 우리 몸 주위에 좋은 에너지가 흐른다. 주변 사람들도 그 에너지에 영향을 받는다. 나쁜 감정이 생길 때 그것을 억누르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그런 시도는 에너지의 흐름을 막는다. 감정이 올라올 땐 적절히 표현하는 게 좋다. 그러면 에너지가 자유로워져서 나쁜 에너지가 금세 흘러나간다. 감정 에너지는 모든 공간에 영향을 미친다. 할머니의 부엌이나 아이들이 모여있는 유치원 교실을 떠올려보자. 행복함이 저절로 느껴질 것이다. 이처럼 좋은 에너지는 꽃가루처럼 사람들의 가슴에서 반짝거린다. 나쁜 에너지는 그 반대다. 한 부부가 고급 주택가가 즐비한 거리에서 믿기 어려울 만큼 싼 집을 발견했다. 끔찍한 살인사건이 벌어진 장소라는 사실을 알게 된 뒤에도 한동안 고민했다. 일생일대의 기회가 아닐까 하고 말이다. 하지만 곧 생각을 접었다. 그런 곳에서 소중한 아이들을 키울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나쁜 감정을 몰아내고 좋은 감정을 불러들여 마음의 평화를 얻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석가모니가 부정적인 감정을 가라앉히는 8만 가지 방법을 제시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내면에 존재하는 에너지를 확인하고 감정의 영역을 느껴보자. 우울함이 생각보다 오래 지속돼도 우리는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도덕경에 이런 말이 있다. 두려움을 똑바로 볼 수 있는 사람은 평온한 마음을 지닐 수 있다고. 두려움은 욕심 많고 교활한 도둑이다. 우리한테서 좋은 것을 모두 빼앗아가고 나쁜 에너지만 남겨둔다. 두려운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면 자신감은 사라지고 부정적인 생각만 자꾸 떠오른다. 두려움을 완전히 내려놓을 방법은 없다. 나도, 당신도, 부모님도, 대통령도 두려움 속에서 살아간다. 중요한 것은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래야 두 눈을 크게 뜨고 두려움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은 그 일 자체보다는 두려움 때문에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문제는 그런 상태에선 무엇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새로운 통찰력을 장착하기 위해 두려움이 어떻게 에너지에 작용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나를 항상 무시하는 상사는 본능적으로 움츠러든다. 그러면 몸속에서 아드레날린이 생성되고 자연스럽게 경계태세를 갖추게 된다. 그렇게 만들어진 두려움이 좋은 에너지를 억누르고 나쁜 에너지가 몸 전체에 퍼지도록 만드는 것이다. 두려움도 종류가 있다. 원인만 제거하면 금세 사라지는 두려움이 있는가 하면 수십 년 동안 뿌리내려 우리를 힘들게 하는 두려움도 있다. 플로는 어린 시절부터 비난을 듣고 자랐다. 아무 쓸모도 없는 못생긴 아이라는 악담을 엄마가 계속 퍼부었던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도 그녀는 훌륭한 요리사가 되었다. 어른이 된 뒤에도 엄마는 여전했고 가족 모임에 다녀오면 플로는 언제나 고통을 겪었다. 명치를 누군가가 칼로 찌르는 듯한 아픔을 느꼈던 것이다. 에너지 치유법을 통해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배운 뒤에야 그녀는 비로소 엄마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처럼 말은 칼보다 날카롭고 약보다 좋은 효과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 누군가는 말로 인해 두려움에 떨고 또 누군가는 말 덕분에 제대로 치유받는다. 다른 사람의 두려움이 우리에게 옮겨올 때도 있다. 직관적인 공감자들의 경우에는 그 정도가 더 심하다. 타인의 에너지를 쉽게 흡수하는 그들은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에서 끔찍한 경험을 하곤 했다. 갑작스러운 두려움이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기도 한다. 내 동료 중 한 사람이 산책을 하다가 누군가가 살해당하는 광경을 눈앞에서 목격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심장마비가 온 것이다. 병원 침대에 누워서도 그녀의 두려움은 줄어들지 않았다. 그날의 기억이 계속 떠올랐고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며칠 뒤 뇌동맥류가 파열되어 그녀는 결국 세상을 떠났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의 대부분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일 때가 많다. 난 정말 하찮아. 이런 자기 파괴적인 메시지는 진실을 왜곡하고 부정적인 에너지를 끌어낸다. 우리는 생각보다 훌륭한 존재인데도 그런 사실을 알아채지 못한다. 자신을 제대로 바라보려면 마음속에 자리 잡은 두려움을 몰아내고 그 자리를 사랑으로 채워야 한다. 자신이 몰라보게 발전한다면 두려움이나 나쁜 감정이 더는 상관없어질 것이라는 기대는 버리자. 해탈의 경지에 이르면 또 모르겠다. 하지만 사실상 불가능하다. 삶은 평생 배워나가는 훈련장이다. 암흑과 빛 사이에서 무언가를 선택하며 우리는 한 걸음씩 나아간다. 두려움 속에서도 사랑을 떠올리자. 당신이 사랑을 고르면 그때부터 좋은 에너지가 다른 것들을 몰아내기 시작한다. 기억하자. 열린 마음이 가장 위대한 길이라는 것을. 일에 중독된 상태거나 잠시도 쉴 틈이 없거나 가족과 일 사이에서 허둥대고 있다면 이 책에서 제대로 된 해답을 찾아보자. 만성피로, 근섬유증, 우울증, 불안에 시달리는 사람이라면 안전한 해결책을 찾았음에 안심할 것이다. 이 책은 일렁이는 사회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온 이들을 위해 태어났다. 에너지 뱀파이어의 공격에서 벗어나 활기찬 삶을 가꾸고 싶다면 이 책이 정답이다. 우리 모두에겐 좋은 에너지를 소유할 자격이 있다. 지금 우리는 폭력과 이기심, 변덕스러운 경제 상황, 질병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살아간다. 동시에 사랑과 기적과 치유의 세계에 속해 있기도 하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모두 거대한 에너지장의 일부다. 에너지장은 긍정적인 에너지와 부정적인 에너지로 이루어지며 개인과 세상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발휘한다. 이 책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지키고 부정적인 에너지를 몰아내는 방법으로 가득하다. 제대로 익힌다면 평화와 생존을 지켜낼 수 있다. 헬렌 켈러가 이런 말을 남겼다. 운명 앞에서 변화를 똑바로 바라보고 자유로운 영혼으로 나아가세요. 그것이 바로 패배하지 않는 힘입니다. 이 책은 보이지 않는 세계로 당신을 안내한다. 에너지를 새롭게 인식하고 사라진 에너지를 되찾는 방법도 알려줄 것이다. 잘 먹고 잘 자고 제대로 운동한다면 에너지가 생긴다는 걸 다들 알고 있다. 하지만 감각으로는 알아챌 수 없는 복잡한 에너지장이 전방위적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 중력이나 자기장을 떠올려보자. 초등학교 과학 시간에 쇠붙이가 자석 쪽으로 끌려가는 현상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에너지장도 기운을 내뿜는다. 음식, 친구, 사회 문제처럼 우리가 마주치는 모든 것이 에너지장, 즉 기운을 발산한다. 기운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에너지에 의해 또렷하게 드러난다. 가슴이 두근거린다. 두렵다. 흥분된다와 같이 우리가 신체적, 감정적, 성적 표현이라고 여기는 것들 모두 잠재적 에너지의 다른 표현이다. 이것을 알면 쉽게 녹초가 되는 예민한 사람도 에너지를 빼앗기는 반복적인 삶에서 벗어나 활기찬 생활을 해나갈 수 있다. 에너지 치유법을 통해 당신은 보이지 않는 영역에 접근할 수 있다. 에너지는 더 이상 불확실한 현상이 아니다. 에너지를 분석하면 자신을 위해 작용하게 할 수 있다. 에너지가 지닌 즉 긍정적 특성과
부정적 특성을 이해하고 건강과 기분에 미치는 영향력도 알아보자. 앞으로 우리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삶의 원동력으로 삼는 법을 배울 것이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만드는 내면의 힘인 연민, 용기, 용서, 신뢰도 얻을 수 있다. 또한 용기를 주는 친구, 창조적인 직업, 웃을 수 있는 여유, 활력이 넘치는 성생활 같은 외적인 힘도 얻게 될 것이다. 긍정적인 에너지는 이 세상을 향한 감사, 용서할 수 있는 능력, 평화로운 사회를 향한 열정에서 나온다. 마치 음식이나 산소처럼 이들 모두가 생명을 유지하는 핵심이다. 부정적인 에너지를 몰아내는 기술도 존재한다. 이런 에너지는 몸과 마음을 약하게 만들고 질병을 일으킨다. 부정적인 에너지는 두려움, 자기혐오, 분노, 수치심 속에서도 자라난다. 이런 감정은 자신에게 가하는 감정적 테러다. 부정적인 에너지를 찾아내어 치유하지 않으면 곧 생명력이 사라진다. 사회적, 정치적 영역에서도 파괴되어 버린다. 국가 차원에서 부정적인 에너지에 반드시 대처해야 하는 이유다. 국제적인 테러, 인종차별, 범세계적 공해, 여성의 인권 침해가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 악의를 지니고 타인을 대하는 사람, 짜증스러운 교통 상황, 직장에서 번번이 일어나는 성희롱, 너무나 빨리 발전하는 기술에 대한 무기력감을 버려두기엔 이미 문제가 커져버렸다. 원인은 각자 다를 수 있지만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우리를 공격하는 요소를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 오프라 윈프리는 말했다. TV도 고유의 에너지장을 갖고 있어요. 에너지를 보내기도 하지만 받아들이기도 하지요. 우리가 그 흐름을 읽어야만 해요. 당신을 쇠약하게 만드는 영향력을 확실하게 제거하자. 피할 수 없다면 방법을 찾아야 한다. 부정적인 에너지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익혀야 비로소 생명력을 지켜낼 수 있다. 긍정적인 에너지는 받아들이고 부정적인 에너지는 싫다라고 과감하게 말할 수 있을 때 충만한 에너지와 낙천성이 당신의 것이 된다. 에너지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나도 잘 알고 있다. 맨해튼과 몬테나를 오가며 강연을 해야 할지 오랫동안 망설였다. 녹초가 된 채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쓰러지는 삶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기회를 포기하기 힘들었다. 대가를 톡톡히 치렀지만 에너지를 잃고 회복하는 일을 반복하여 계속 달렸다. 나를 사로잡은 강렬한 에너지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나의 고민이 여기에 있다. 나는 전적으로 직관을 믿는다. 하지만 최근 들어 사각지대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직관을 믿고 에너지가 충만한 상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른 이들을 돕는 데 성공했지만 정작 나 자신의 에너지 위기를 알리는 경고는 고집스럽게 무시했기 때문이다. 에너지에 대해 잘 안다고 자부하지만 사실 내 심신은 참혹한 상태였다. 피로의 뿌리가 너무 깊었다. 이 책을 쓰는 과정에서 스스로에게 약속했다. 앞으로 절대 열정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지 않겠다고. 그동안 내가 걸어온 일은 말했던 그대로다. 나는 굳이 힘들게 살아가는 편이다. 차근차근 발걸음으로 옮기다가 넘어질 때도 있지만 몸을 일으켜 다시 걷는다. 벽에 부딪힐 때마다 나는 좀 더 지혜롭고 자유로워진다. 도전은 삶을 소중하고 사랑스럽게 만든다. 에너지로 가득한 상태라는 걸 당연하게 여기던 시절이 있었다. 누구나 그렇듯 말이다. 바닥난 에너지를 다시 회복했을 때 완전히 새로 태어난 느낌이었다. 당신이 겪는 에너지 위기가 얼마나 심각하든 간에 이 프로그램이 알려줄 것이다. 에너지를 신성하게 대하는 방법을. 최고의 상태로 에너지를 유지하는 건 정말 황홀한 느낌이다. 당신도 곧 알게 될 것이다. 에너지는 상상 이상으로 놀랍고 신비로우며 관능적이다.
서구 문화권에서는 잠재적인 에너지를 이해하기 힘든 신비한 대상으로 여기곤 한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인식이다. 수없이 많은 치유의 역사 속에 에너지가 중심이 되어 왔기 때문이다. 잠재적 에너지는 방 안의 코끼리 이야기에 비유할 수 있다. 눈앞에 있지만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의학에서는 잠재적 에너지를 기로 표현한다. 하와이 원주민은 마나, 인도 전통 이야기인 아유르베다는 프라나, 아메리칸 인디언은 니, 아프리카 샤먼은 눔이라 말한다. 미국의 과학자들은 생체장, 그 숫자가 점점 늘고 있는 변종 물리학자와 생물학자는 형태장으로 지칭한다. 호주 원주민들은 잠재적 에너지 소유자가 치유의 능력을 지녔고 텔레파시로 의사소통을 한다고 믿는다. 많이 늦어지긴 했지만 이제 과학 분야에서도 에너지의 존재를 인정하기 시작했다. 잘 알려진 아인슈타인의 공식, E는 mc 제곱이 말하듯 에너지와 질량은 서로 교환이 가능하다. 과학자들은 상대성 이론에 근거해 개인의 건강을 추론하기 시작했다. 에너지 치유법은 우리의 몸과 정신, 균형이 질병을 예방하는 데 중요하다는 사실을 담고 있다. 잠재적 에너지 구조가 아직 완벽하게 밝혀진 건 아니지만 광자 방출과 전자기 해독에 관한 보고 사례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가장 획기적인 것은 케임브리지 대학의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의 블랙홀 이론이다. 그의 이론에 따르면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은 거대한 두 에너지 경계의 얇은 막 위에 놓여 있다. 3차원에 묶인 인식 능력 탓에 우리는 이 영역을 알아보지 못한다. 미국 국립보건연구소가 에너지 치료에 연구비를 지원한다는 반가운 소식도 들린다. 불면증을 완화하는 요가의 효과부터 암 치료의 보조수단으로서 기공의 가능성까지 온갖 연구가 지원 대상이다. 접촉 치료는 이미 그 효용을 인정받았다. 상처를 치유하고 면역 반응을 높이며 고통을 줄인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뉴욕의 콜롬비아 장로병원은 심장 수술을 할 때 에너지 치료사가 함께한다. 가장 놀라운 것은 원격 치료다. 먼 곳에서 잠재적 에너지를 보내 식물과 인간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전하는 것으로 과학적인 효과가 입증되었다. 타임과 웨스턴 저널 오브 메디슨에 이 에너지 치료에 관한 연구 결과가 실린 뒤 관심이 부쩍 커졌다. 원격 치료를 통해 말기 에이즈 환자의 증상이 완화된 사례도 여러 차례 보고되었다. 인간에게 이로움을 주는 에너지 탐구는 이미 시작되었다. 이 사실에 무척 설렌다. 나를 찾아와 상담을 부탁하는 사람들도 처음엔 잠재적 에너지를 쉽게 믿지 못한다. 그들을 충분히 이해한다. 낯선 개념을 덜컥 받아들이는 건 절대로 쉽지 않다. 에너지에 관한 서적을 살피면서 생소한 용어가 여러 등장하는 걸 보면서 나도 당황스러운 기분이 들었다. 과학 분야에서 사용하는 전문 용어나 심리학 용어에 의해 애매한 의미로 바뀌어 있거나 낯선 한의학 용어도 자주 등장했다. 정신의 가장 위대한 임무는 본 것을 그대로 말하는 것이다. 수필가 존 러스킨의 말처럼 내가 올바른 번역자가 되기로 했다. 에너지를 쉽게 이해할 방법은 내담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이때 거부감을 줄 수 있는 전문 용어는 쓰지 않는다. 기나 오라 대신 잠재적 에너지를 즐겨 사용하는 시기다. 현대의학의 심리치료 범위는 사실 너무 협소하다. 마치 좁디 좁은 방에 갇힌 느낌이다. 에너지 치유법을 위해 내담자들을 만날 때 제일 먼저 알려주는 것은 직관에 대한 것에 에너지장을 감지하는 법이다. 그런 다음 에너지와 관련된 생활 방식을 꼼꼼하게 살피도록 한다. 사람, 장소, 날씨, 음식, 소음, 영화,
냄새 등 다양한 환경에서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지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이다. 일상에서 환경과 주고받는 상호작용에 주목하고 평온과 동요를 가져오는 원인을 깨닫도록 훈련한다. 부정적인 에너지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고 원치 않는 말과 행동을 개선하는 방법을 가르쳐준다. 정신의학자이자 에너지 치유사로서 나는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지 능력을 제대로 바라보려 애쓴다. 고통스러울 정도로 에너지에 민감한 사람이 존재감을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알고 있기 때문이다. 지나칠 정도로 수줍어하는 화가를 상담실에서 마주한 적이 있다. 그녀는 사냥개처럼 예민한 후각 탓에 어디에 가든 고통을 받았다. 모든 냄새가 코를 찌르는 것처럼 그녀를 괴롭혔기 때문이다. 밀려드는 냄새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그녀는 과도한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었다. 그리고 민감한 후각을 무척 부끄럽게 여겼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대응책을 모색했다. 직설적인 표현을 무척 힘들어하던 그녀는 친구들에게 향수를 뿌리지 말아달라고 부탁할 수 있었다. 남자친구에게는 자주 양치질을 해달라고 말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 생각 외로 사람들은 호의적인 반응을 보여주었고 덕분에 그녀는 방어에 소비되던 에너지를 아낄 수 있었다. 현재의 의료 시스템은 잠재적 에너지에 영향력을 고려하지 않기에 많은 환자가 고통에 시달린다. 몇 년 동안 이 의사 저 의사를 찾아다니다가 별다른 결과를 얻지 못한다. 이런 사람들에게 에너지 치유법은 잃어버렸던 퍼즐 조각과 같다. 에너지에 관해 알게 되는 순간 건강을 되찾는 기적의 문으로 들어설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로 가득한 복잡한 쇼핑센터에는 수많은 에너지장이 교차하는 곳이다. 이런 곳을 견디지 못하는 광장공포증 환자들이 마음의 방패를 세우는 법을 익히면 신경안정제 없이도 일상생활을 해나갈 수 있다. 자신을 힘겹게 하는 에너지로부터 스스로 보호하려고 충동적인 폭식을 반복하던 사람도 에너지 치유법의 도움을 받았다. 부정적인 에너지를 흡수하지 않는 방법을 터득한 뒤 갑자기 불어난 수십 킬로그램의 몸무게가 줄어들기 시작했다. 건강염려증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겐 타인의 병을 흡수하지 않도록 센터링, 즉 마음의 중심 잡기 훈련을 처방했다. 에너지를 살펴야 제대로 된 대응책을 마련해 증상을 치유할 수 있다. 우리에겐 각자 고유의 에너지 성향이 있다. 도움이 되는 성향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본능적으로 에너지를 처리하는 자신만의 방식을 알아보자. 지성인의 경우 대개 에너지를 붙잡아둔다. 반대로 직관적인 공감자는 에너지를 지나치게 발산한다. 모든 사람이 부족함과 안정감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어 편안한 삶을 누리도록 돕는 것이 나의 목표다. 당신의 에너지 성향은 어떠한가? 혹시 나와 같을지도 모른다. 나는 직관적인 공감자다. 너무 민감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타인의 에너지를 흡수하고 그로 인해 자신의 에너지를 소진한다. 이런 사람들은 대개 세상과 단절된 삶을 선택한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과도한 부담을 견딜 수 없기 때문이다. 에너지 치유법을 통해 그들은 직관적인 공감이 만성피로, 성기능장애, 비만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닫는다. 직관적 공감자는 타인에게 벌어진 감정적 변화나 신체적 상황에 비정상적으로 몰입한다. 그리고 나와 남을 구별하지 못한다. 맞아서 바닥에 넘어졌는데도 무엇이 나를 공격하게 했는지 모르는 것이다. 나한테도 매번 그런 일이 벌어졌다. 쇼핑을 좋아하는 어머니는 어린 나를 데리고 복잡한 쇼핑센터에서 자주 방문하곤 했다. 그 장소는 매번 나를 힘들게 했다. 집에 도착할 무렵이 되면 나는 온몸에 힘이 빠진 채 우울해졌다. 그러다가 꼭 병이 났다. 당황스러운 마음에 내 상태를 말하면 어머니는 매번 이렇게 말했다.
괜찮아질 거야. 네가 남들보다 조금 예민해서 그런 거란다. 어머니는 나를 몹시 사랑했다. 일부러 매정하게 굴기 위해 그런 말을 한 건 아니었다. 부모님은 두 분 다 의사셨지만 복잡한 장소가 직관적 공감자를 짓누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훗날 나는 직관과 의학의 융합을 통해 자신을 치유할 수 있었다.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이 진리인 셈이다. 지나치게 예민하다는 말을 일평생 들었다면 당신은 직관적 공감자일 가능성이 크다. 그럴 때는 공감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고통에서 벗어나는 힘이 된다. 더 나아가 부담을 자산으로 바꿀 수도 있다. 타인의 불행을 떠맡지 않게 된 뒤 나의 공감 능력은 소중한 재능이 되었다. 마음의 중심을 잡고 타인에게 반응하면 공감은 살아있다는 느낌, 타인에 대한 연민으로 발전한다. 이성적으로 세상을 보는 균형 감각도 기를 수 있다. 이런 특별하고도 일상적인 방법을 당신이 익힐 수 있도록 내가 기꺼이 도울 것이다. 이 책에 담긴 포지티브 에너지 프로그램은 정신의학 분야에서 오랜 시간 쌓아온 에너지 치유법을 토대로 한다. 에너지가 지닌 힘을 최대로 활용하면 생명을 구할 수 있음을 난 잘 알고 있다. 처방 1. 직관을 깨워 생명의 힘을 되찾는 법.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비결이 여기에 있다. 에너지와 창조, 존재와 흐름에 관한 비밀을 만나보자. 이들의 관계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면 좋은 에너지를 끌어내고 나쁜 에너지를 없앨 방법을 알게 된다. 직관은 당신을 흥미진진한 세계로 이끈다. 도시의 눈부신 밤 풍경, 청명한 공기를 가르는 색소폰 소리, 경기장에서 터져나오는 함성을 떠올려보라. 우리는 다양한 에너지에 휩싸여 살지만 대부분 느끼지 못한 채 그냥 지나쳐 버린다. 지금부터 에너지를 알아채고 직관을 깨우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내 환자였던 로라는 직관 덕분에 생명을 구했다. 열정적인 수학 교사인 그녀는 어느 날 귓속에서 울리는 낯선 소리를 알아챘다. 의사는 그저 편두통이라는 진단을 내렸지만 그녀는 누군가가 자신에게 크게 소리치고 있다고 느꼈다. 몸의 한 부분이 고장났다는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말이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그 소음이 직접적인 경고임을 깨달았다. 그녀는 다시 검사를 받았고 뇌동맥이 막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의사가 말했다. 뇌졸중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 다행입니다. 자칫하면 목숨을 잃었을 거예요. 어서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로라는 잠시 겁에 질렸지만 곧 안도했다. 해결책을 찾아냈다는 사실에 마음이 편안해진 것이다. 즉시 수술이 이루어진 덕분에 그녀는 무사할 수 있었다. 이처럼 직관은 때때로 우리의 목숨을 구한다. 훈련하면 당신도 직관을 키울 수 있다. 마음을 기울여 직관이 건네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보자. 우리 내부에서 변화가 시작된다. 화려한 겉모습에 눈을 빼앗겨 직관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 직관은 생명과 곧바로 연결되며 건강과 행복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에너지 언어이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런 근본적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직관을 종종 무시하곤 한다. 직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에너지에 가깝게 다가갈 수 있다. 우리를 둘러싼 모든 에너지를 직관은 미묘하게 알아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는지, 어디에 가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두 직관을 발달시키는 정보가 된다. 30년 동안 대형 트럭을 몰아온 글로리아는 이렇게 말한다. 도로 위에서 누군가가 짜증을 낼 때 발생하는 부정적인 에너지를 나는 곧바로 알아챌 수 있어요. 강력계 형사인 자넷은 설명한다. 나는 종종 끔찍한 범죄 현장과 마주쳐요. 하지만 내게 흘러들어오는 나쁜 에너지를 차단하면 감정적인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 일하든 직관으로
에너지를 아낄 수 있다면 여러모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제부터 직관을 키울 방법들을 알아보자. 직관을 발달시키는 첫 번째 방법은 내가 꾸려가는 삶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것이다. 스파이가 되었다고 상상해보자. 당신의 임무는 생활과 자신이 얼마나 조화를 이루는지 알아채는 것이다. 직관은 에너지에 접근해 엑스레이를 찢듯이 우리에게 해로운 관계를 밝혀낸다. 당신이 얼마나 지친 상태인지, 왜 열심히 일해도 보답받지 못하는지에 대해 알아낸다. 어쨌거나 직관은 항상 진실만을 말한다. 수많은 생각 아래 직관은 조용히 맑은 눈을 뜨고 있다. 가만히 느껴보자. 내면에서 문득 무언가가 느껴질 때, 소름이 돋거나 눈앞이 번쩍일 때 에너지가 채워지거나 빠져나간다. 물론 직관도 두 가지 특성을 가진다. 긍정적인 직관과 부정적인 직관이 모두 존재하는 것이다. 생동감이 차오르며 머리가 맑아지고 해로운 일에 관해 두려움이 사라지면 긍정적인 직관의 신호다. 몸 위로 무언가가 기어다니는 느낌이나 계약이 깨질 것 같은 느낌의 기운이 빠진다면 부정적인 직관일 가능성이 크다. 이 책을 끝까지 읽어갈 무렵 당신은 자신의 에너지 반응을 직관적으로 알아채는 습관을 지니게 될 것이다. 귀여운 애완동물을 발견했을 때, 떠오르는 밝은 달을 바라볼 때, 홀로 집중해서 글을 쓸 때 에너지가 확 차오르는 느낌이 들 수 있다. 지나치게 기름진 음식을 먹을 때나 수다스러운 사람을 떠올릴 때, 혹은 가까운 이의 장례식에 참석했을 때 줄어드는 에너지를 느낄 수도 있다. 특별한 울림을 통해 에너지의 변화를 알아채면 인간관계나 건강상태, 업무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바람직한 변화를 시도할 수 있다. 에너지를 느끼는 것은 직관이 주는 소중한 선물이다. 색깔을 구별하는 것처럼 직관을 통해 우리는 좋은 에너지와 나쁜 에너지를 알아챌 수 있다. 이 책의 주제인 에너지 치유법은 다음 두 가지 사실에 바탕을 두고 있다. 첫째, 인간의 몸과 마음은 에너지로 이루어진 잠재적인 시스템이다. 둘째, 건강은 균형에 좌우되며 직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균형을 찾을 수 있다. 특히 사람들이 뿜어내는 에너지를 느끼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 건강과 기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에너지를 읽는 법을 터득하면 누가 위안을 주고 누가 에너지를 빼앗는지 쉽게 판단할 수 있다. 내 안에 에너지가 있다는 사실은 무척 흥미로운 발견이다. 사람들은 다들 또렷한 에너지를 뿜어낸다. 새로운 모임에서 마음이 끌리는 사람을 발견했던 경험이 누구나 한 번쯤은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이 설사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그곳의 공기가 맑아진 느낌이 든다면 그가 좋은 에너지를 뿜어낸다고 믿어도 좋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마치 유독가스처럼 나쁜 에너지를 내뿜곤 한다. 이런 사람들과 자주 마주치면 부정적인 감정이 마음속에 뿌리내려 기쁨이 들어설 자리가 사라진다. 에너지 치유법에 익숙해지면 이런 나쁜 얘기들을 좋은 에너지로 바꿀 수 있다. 내 안에서 부정적인 에너지가 느껴질 때 스스로를 탓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땐 자신에게 좀 더 너그러워지자. 우리는 다들 미완성의 작품이다. 변화와 성장의 가능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걸 일찌감치 깨닫도록 하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많은 사람과 마주친다. 그들의 에너지를 알아채는 것은 그래서 중요하다. 좋은 에너지를 뿜어내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사랑과 위로의 느낌을 갖고 있다. 그들과 함께 있으면 직관적인 인도감이 느껴지고 편안한 마음이 든다. 덩달아 나의 에너지도 좋은 빛깔로 물든다. 반면에 나쁜 에너지를 뿜어내는 사람은 속박과 비난의 느낌을 준다.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불안해지고 긴장도 커진다. 이런 사람과는 얼른 떨어지는 게 상책이다. 나의 에너지가 사라져 몸이 아플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람이 뿜어내는 에너지는 좋은 외모와 지성,
지능 및 대화 수준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만약 어떤 사람이 당신의 에너지를 공격하는 느낌이 들면 즉시 자리를 뜨도록 하자. 눈에 보이는 겉모습보다 본능적인 직관으로 편안함이 느껴지는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하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인간의 선한 면을 믿는 것이다. 자신과 타인을 사랑스러운 눈길로 바라보도록 하자. 스스로의 직관을 믿고 영혼의 주포수가 맞는 사람을 찾아 나서자. 그렇게 하다 보면 겉만 번드르르한 관계를 정리해 나갈 수 있다. 만약 견디기 힘든 사람과 어쩔 수 없이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한다면 이 방법을 써보자. 부정적인 감정을 자극하지 말고 공통점을 찾아보는 것이다. 삶을 대하는 태도는 에너지로 고스란히 드러난다. 마음을 열고 주변 사람을 대하며 직관에 진실하게 반응해보자. 곧 내 안에서 좋은 에너지가 자라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처방 2. 영혼을 풍요롭게 하는 법. 우리 손끝에서 에너지가 샘솟는다고 상상해보자. 그 안에 발전소가 들어있는 것처럼 말이다. 나는 당신과 그런 경험을 나누고 싶다. 영혼이 풍요로워지면 몸속에서 에너지가 저절로 피어오른다. 얼핏 들으면 거창해 보이지만 사실 아주 간단한 방법만으로 이런 일이 가능하다. 바로 사랑하는 것이다. 누가 뭐래도 사랑은 전 우주를 아우르는 에너지의 원천이다. 에너지 치유법은 영혼의 에너지를 바탕으로 삼는다. 하지만 현대의학은 이런 사실을 종종 무시하곤 한다. 지적인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예전에 똑똑한 경제 전문가와 사귄 적이 있다. 데이트를 하다가 영혼에 관한 화제를 꺼냈는데 그 사람의 표정이 이상해지더니 그 후로 연락이 끊어져 버렸다. 사실 정신과 의사는 영혼을 치료하는 사람이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단점이 들킬까봐 두려워 정신의학을 멀리하곤 한다. 그러나 우리 내면의 생명력은 영혼에서 배어나온 에너지로 아름다운 불꽃을 만든다.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영혼의 에너지를 고양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훈련을 통해 영혼의 에너지를 발전하기 위해서는 일단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고 편안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 그런 다음 커다란 힘에 마음을 열면 된다. 이런 훈련을 반복하면 근시안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더 큰 나를 찾을 수 있다. 에너지의 원천인 사랑으로 향하는 길에 제한은 없다. 종교와 명상, 자연과의 교감이 마음속에 존재하는 조용한 장소로 우리를 이끈다. 여러 선각자가 남긴 영혼에 관한 언급을 살펴보자. 영혼이란 완벽함에 집중하는 것이며 서로 연결된 생생한 느낌이다. 웬디 에구요크 나카오, 불교 승려. 차별 없는 사랑이 영혼이다. 이를 통해 즐겁고 활기찬 삶을 살 수 있다. 돈 싱어, 유대교 랍비. 호흡 수련과 금식을 하면 의식이 맑아져서 신의 에너지에 가까워진다. 네비트 어진, 이슬람교 수행자. 가톨릭 교회의 의식은 영혼을 신에게 집중시켜 나를 강하게 만든다. 제임스 신부, 베네딕트 회 수사. 우리에겐 영혼의 에너지를 소화하는 기관이 존재한다. 마치 몸속의 내장기관처럼 필요 없는 에너지는 배출하고 도움이 되는 에너지는 남겨놓는다. 영혼의 소화불량이 일어난다면 아주 끔찍할 것이다. 조단 홉슨, 14세 소녀. 신은 나에게 에너지와 기적을 함께 선사했다. 1938년을 잊을 수 없다. 나치 포로 수용소에서 남편이 살아 돌아온 해다. 엘스 조셉, 100세 노인. 팝콘이 바로 우리 신이다. 웨이비 그레이비, 광대. 영혼의 에너지를 찾는 방법에 정답은 없다. 사람들이 건네는 이야기에 혼란스러워할 필요도 없다. 스스로를 믿고 마음을 열기만 하면 된다. 에너지가 영혼과 연결된 순간 즉시 알아챌 수 있을 것이다. 아래 5가지 길잡이를 기억한다면 영혼의 에너지를 찾는 여정이 조금 더 쉬워질 것이다. 길잡이 1.
언제든 궁금해하라. 영혼과 에너지에 관해 의문이 생긴다면 언제든 당당하게 그 사실을 밝혀라. 겉으론 완벽해 보이는 방법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미사여구는 제쳐두고 스스로의 마음에 귀를 기울여라. 내게 잘 맞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다. 길잡이 2. 책을 가까이 하라. 우리는 책을 통해 영혼과 신, 우주, 거친 바다에 연결될 수 있다. 윌리엄 제임스의 저술부터 달라이라마의 책들까지 수많은 서적이 우리를 돕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책을 읽다가 영혼에 관해 강한 호기심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상관없다. 영혼에 도달하는 길에는 수많은 갈래가 있으니. 길잡이 3. 좋은 에너지에 다가가라. 마음이 끌리는 곳에 에너지가 있다. 가슴이 따스하고 편안한 느낌이 들며 직관이 맑아진다면 제대로 된 방법을 찾은 것이다. 명상을 하다 보면 가슴 한가운데서 따뜻한 기운이 느껴지거나 정수리 부분이 열리는 느낌이 들 수 있다. 그런 느낌을 쉽게 받지 못해도 괜찮다. 훈련을 계속하다 보면 차츰 에너지의 양이 늘어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어떨 땐 그 양이 넘치게 많고 어떨 땐 매우 희박하다.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최고의 순간이 다가올 때도 연결이 느껴지지 않을 때도 걱정하지 말자. 훈련을 계속하다 보면 어느새 큰 에너지와 사랑이 느껴질 것이다. 길잡이 4. 나쁜 에너지를 구별하라. 아무런 에너지도 감지되지 않거나 부정적인 에너지가 느껴진다면 영혼과 연결되지 못한 것이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종교적인 방식을 강요한다 해도 쉽게 따르지 말자. 내게 맞지 않는 것이면 무엇을 해도 소용없다. 직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나쁜 에너지를 쉽게 구별할 수 있다. 길잡이 5. 거부감을 정직하게 표현하라. 솔직한 표현은 언제나 중요하다. 영혼에 다가가는 훈련을 할 때 나는 사람들에게 느끼는 대로 말하라고 권한다. 자신의 길을 찾기 위해 이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 번은 피로에 지친 증권사 직원을 상담한 적이 있다. 그녀가 부모님에 관한 이야기를 꺼냈다. 그분들은 온갖 종교에 관심이 많았다. 그녀도 덩달아 갖가지 경험을 했다. 덕분에 영혼이나 에너지라는 말에 질색하게 되었다. 에너지 치유법을 시작할 때 그녀가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도록 도왔다. 그런 다음 가장 간단한 방법을 알려주었다. 조금 뒤에 설명할 가슴 중심 명상이다. 이 방법을 통해 그녀는 활력을 되찾을 수 있었다. 영혼을 풍요롭게 하는 훈련을 할 때 사람들은 종종 두려워한다. 에너지를 찾아내지 못할까봐 걱정되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 있다. 신은 당신의 어깨를 살며시 두드리고 간다. 가랑비가 결국 옷을 적시는 법이다. 꾸준히 하는 것이 언제나 정답이다. 처방 3. 에너지로 몸매를 되찾는 법. 리즈는 알라바마 교도소에서 사형수를 담당하는 일을 맡고 있다. 지난 5년간 리즈는 끊임없이 다이어트를 했고 안타깝게도 매번 실패했다. 심각하게 살이 찐 상태로 그녀는 에너지 워크숍에 왔다. 도넛을 먹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애를 써서 잠깐 몸무게가 줄어도 곧 제자리로 돌아가 버려요. 폭식은 에너지 때문에 생기는 증상이다. 리즈가 끊임없이 음식을 먹은 건 자신을 보호하려는 무의식적 행동이다. 알라바마 교도소는 미국 내에서도 잔혹한 범죄자가 모인 곳으로 악명이 높다. 살인자가 뿜어내는 절망적인 에너지가 스며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그녀는 에너지를 모두 써버렸다. 그 에너지를 채우기 위해 폭식을 했던 것이다. 즉,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었다. 살이 찐 원인을 알게 된 리즈는 곧바로 음식 조절법과 나쁜 에너지 방어법을 훈련했다. 그리고 얼마 뒤 에너지 불균형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리즈와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에너지 불균형을 알아채지 못하고
심각한 과식으로 자신을 몰아가는 것이다. 에너지의 영향력을 깨닫게 되면 이런 문제는 생각보다 쉽게 해결된다. 지금까지 수많은 다이어트에 실패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내면의 에너지를 다스리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아보자. 일반적인 체중 조절 프로그램의 문제점은 에너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특히 나쁜 에너지에 대항하는 에너지 방어형 과식의 경우 심리적 허기를 불러일으키는 원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만성적인 폭식에 시달리는 사람들 가운데 직관적인 공감자가 많다. 리즈도 그랬다. 직관적인 공감자를 가려내는 질문에 그녀는 모두 그렇다고 대답했다. 대개 이런 타입의 사람들이 쉽게 살이 찌는데 나쁜 에너지를 막아낼 보호층이 필요해서다. 에너지 방어형 폭식에 시달리고 있다면 다음 방법이 도움이 될 것이다. 나쁜 기운에 노출된 적이 있었는지 떠올려보자. 끊임없이 수다를 늘어놓는 이웃사람과 마주쳤다거나 공항 검색대에서 갑자기 경고음이 울렸다거나 오랜만에 만난 엄마가 듣기 싫은 잔소리를 퍼부었다거나 하는 것들 말이다. 이 모든 게 별일 아니라고 여기지 말자. 주변의 영향을 잘 받는 사람에겐 사소한 일도 치명적인 사건이 될 수 있다. 만약 이런 일을 당했더라도 당황하지 말자. 원인과 결과를 제대로 파악하면 된다. 기억하자. 나쁜 에너지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 방금 겪었던 일에서 되도록 빨리 벗어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해결책이다. 잠시 멈추는 것만으로도 나쁜 에너지를 몰아내는데 큰 효과가 있다. 하던 일을 멈추고 딱 5분만 쉬어보자. 천천히 숨을 들이마신 뒤 다시 내쉰다. 호흡은 좋은 에너지를 채우고 나쁜 에너지를 내쫓는다. 나쁜 에너지가 내면으로 들어올 때 전기 충격을 받은 듯 찌릿한 느낌이 드는 사람도 있다. 몸의 약한 부분에서 불쾌한 느낌이 든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써보자. 이때 눈이 보이는 것처럼 생생하게 떠올리는 것이 효과가 크다. 일단 호흡을 하면서 빛을 들이마신다고 상상하자. 허파를 통해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것과 흡사하다. 호흡을 통해 빛을 들이마시고 스트레스를 내뱉을 수 있다. 숨을 들이쉴 땐 활력이 들어오고 숨을 내쉴 땐 두려움이 배출된다. 허리에 있는 척추 사이의 공간을 통해 나쁜 에너지가 나가는 광경을 머릿속에 그려보자. 이런 과정을 수행하며 해로운 에너지를 내뱉고 우리 몸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 웬만한 노력으로도 음식에 대한 욕심을 멈출 수 없다면 기도를 해보자. 단 몇 분이라도 조용한 곳에 머물며 마음을 다하면 도움이 된다. 천천히 숨을 쉬면서 의식을 가슴에 둔다. 스스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자연스레 스며 나올 것이다. 폭식을 멈추는 것이 불가능하게 여겨질 수도 있다. 괜찮다. 마음을 편하게 먹고 내가 지닌 원대한 힘을 바라보며 기도하자. 음식을 향해 휘몰아치는 폭풍우와 같은 욕구를 가져다 달라고 말하는 것이다. 간단하지만 진심 어린 이 기도가 폭식을 멈추게 할 강력한 에너지원이 되어줄 것이다. 목욕은 피로를 풀어주고 나쁜 감정을 흘려보내도록 돕는다. 물속에 몸을 담그면 나쁜 에너지를 빨리 털어낼 수 있다. 긴장을 풀어주고 에너지를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물의 역할이다. 욕조에 몸을 담그는 게 힘들다면서 간단하게 샤워를 하는 것만으로도 에너지가 한층 맑아진다. 처방 4. 나쁜 감정을 몰아내는 법. 감정은 에너지의 또 다른 표현이다. 부정적인 것이든 긍정적인 것이든 감정에는 상당한 생명력이 담겨 있다. 의과대학에서 가르치는 감정은 극히 일부분이다. 쏟아지는 기쁨, 강렬한 분노, 안타까움과 반항심처럼 감정은 우리를 들뜨게 하거나 혼란스럽게 만든다. 용감한 사람들은 부정적인 감정을 곧잘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꾸어낸다. 하지만 감정에 압도당하는 사람도 많다.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두려움을 이기는 용기가 필요하다. 가슴 한가운데
즉 명치라고 불리는 부분에 감정의 수뇌부가 존재한다. 우리의 기분에 따라 그곳에서 긍정적인 에너지나 부정적인 에너지가 만들어진다. 마음이 편안하다고 느낄 때 우리 몸 주위에 좋은 에너지가 흐른다. 주변 사람들도 그 에너지에 영향을 받는다. 나쁜 감정이 생길 때 그것을 억누르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그런 시도는 에너지의 흐름을 막는다. 감정이 올라올 땐 적절히 표현하는 게 좋다. 그러면 에너지가 자유로워져서 나쁜 에너지가 금세 흘러나간다. 감정 에너지는 모든 공간에 영향을 미친다. 할머니의 부엌이나 아이들이 모여있는 유치원 교실을 떠올려보자. 행복함이 저절로 느껴질 것이다. 이처럼 좋은 에너지는 꽃가루처럼 사람들의 가슴에서 반짝거린다. 나쁜 에너지는 그 반대다. 한 부부가 고급 주택가가 즐비한 거리에서 믿기 어려울 만큼 싼 집을 발견했다. 끔찍한 살인사건이 벌어진 장소라는 사실을 알게 된 뒤에도 한동안 고민했다. 일생일대의 기회가 아닐까 하고 말이다. 하지만 곧 생각을 접었다. 그런 곳에서 소중한 아이들을 키울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나쁜 감정을 몰아내고 좋은 감정을 불러들여 마음의 평화를 얻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석가모니가 부정적인 감정을 가라앉히는 8만 가지 방법을 제시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내면에 존재하는 에너지를 확인하고 감정의 영역을 느껴보자. 우울함이 생각보다 오래 지속돼도 우리는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도덕경에 이런 말이 있다. 두려움을 똑바로 볼 수 있는 사람은 평온한 마음을 지닐 수 있다고. 두려움은 욕심 많고 교활한 도둑이다. 우리한테서 좋은 것을 모두 빼앗아가고 나쁜 에너지만 남겨둔다. 두려운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면 자신감은 사라지고 부정적인 생각만 자꾸 떠오른다. 두려움을 완전히 내려놓을 방법은 없다. 나도, 당신도, 부모님도, 대통령도 두려움 속에서 살아간다. 중요한 것은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래야 두 눈을 크게 뜨고 두려움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은 그 일 자체보다는 두려움 때문에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문제는 그런 상태에선 무엇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새로운 통찰력을 장착하기 위해 두려움이 어떻게 에너지에 작용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나를 항상 무시하는 상사는 본능적으로 움츠러든다. 그러면 몸속에서 아드레날린이 생성되고 자연스럽게 경계태세를 갖추게 된다. 그렇게 만들어진 두려움이 좋은 에너지를 억누르고 나쁜 에너지가 몸 전체에 퍼지도록 만드는 것이다. 두려움도 종류가 있다. 원인만 제거하면 금세 사라지는 두려움이 있는가 하면 수십 년 동안 뿌리내려 우리를 힘들게 하는 두려움도 있다. 플로는 어린 시절부터 비난을 듣고 자랐다. 아무 쓸모도 없는 못생긴 아이라는 악담을 엄마가 계속 퍼부었던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도 그녀는 훌륭한 요리사가 되었다. 어른이 된 뒤에도 엄마는 여전했고 가족 모임에 다녀오면 플로는 언제나 고통을 겪었다. 명치를 누군가가 칼로 찌르는 듯한 아픔을 느꼈던 것이다. 에너지 치유법을 통해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배운 뒤에야 그녀는 비로소 엄마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처럼 말은 칼보다 날카롭고 약보다 좋은 효과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 누군가는 말로 인해 두려움에 떨고 또 누군가는 말 덕분에 제대로 치유받는다. 다른 사람의 두려움이 우리에게 옮겨올 때도 있다. 직관적인 공감자들의 경우에는 그 정도가 더 심하다. 타인의 에너지를 쉽게 흡수하는 그들은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에서 끔찍한 경험을 하곤 했다. 갑작스러운 두려움이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기도 한다. 내 동료 중 한 사람이 산책을 하다가 누군가가 살해당하는 광경을 눈앞에서 목격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심장마비가 온 것이다. 병원 침대에 누워서도 그녀의 두려움은 줄어들지 않았다. 그날의 기억이 계속 떠올랐고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며칠 뒤 뇌동맥류가 파열되어
그녀는 결국 세상을 떠났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의 대부분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일 때가 많다. 난 정말 하찮아. 이런 자기 파괴적인 메시지는 진실을 왜곡하고 부정적인 에너지를 끌어낸다. 우리는 생각보다 훌륭한 존재인데도 그런 사실을 알아채지 못한다. 자신을 제대로 바라보려면 마음속에 자리 잡은 두려움을 몰아내고 그 자리를 사랑으로 채워야 한다. 자신이 몰라보게 발전한다면 두려움이나 나쁜 감정이 더는 상관없어질 것이라는 기대는 버리자. 해탈의 경지에 이르면 또 모르겠다. 하지만 사실상 불가능하다. 삶은 평생 배워나가는 훈련장이다. 암흑과 빛 사이에서 무언가를 선택하며 우리는 한 걸음씩 나아간다. 두려움 속에서도 사랑을 떠올리자. 당신이 사랑을 고르면 그때부터 좋은 에너지가 다른 것들을 몰아내기 시작한다. 기억하자. 열린 마음이 가장 위대한 길이라는 것을.